안녕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 여러분이 손꼽아 기다리시는 시간, 시가 있는 금요일입니다. 시가 없는 금요일은 어떨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이번 주 내내 안도연의 시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가 자꾸 맴돌았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김용민 PD와 전화 연결로 소개할 때 안도연 시집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전화 연결할 때와 지금 스튜디오에서 직접 녹화하는 건 전혀 다르죠. 그래서 다시 이 시집을 들고 왔습니다. 외롭고 높고 쓸쓸한이라는 시집에서 몇 편 함께 하겠습니다. 이 외롭고 높고 쓸쓸한이라는 이 시 제목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백석의 흰 바람벽이 있어에서 따온 것이죠. 흰 바람벽이 있어라는 작품의 시 구절을 따왔습니다. 안도연 시인이 백석을 좋아한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압니다. 백석 평전까지 펴냈죠. 백석에게 바치는 시도 여러 편 쓰기도 했고요. 비교적 초기 시인 시집인 외롭고 높고 쓸쓸한에서 몇 편 보겠습니다. 이 그림 보이십니까? 그림은 갈매나무 화석이라고 그러네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뭔가 긴 세월 동안 흔적이 보일 듯해서 제가 골랐습니다. 자, 이 시입니다. 이 시를 펼치면은 맨 앞에 이 시가 보입니다. 여백, 아득한 빈칸은 여러분들이 채우셔야 됩니다.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너에게 묻는다라는 제목입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많이들 아시죠? 이 산사에서 선승들이 했을 법한 시입니다. 이게 답니다. 이게 전편이에요. 너에게 묻는다라는 제목의 이 세 줄.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제가 이번 주 내내 왜 이 시가 제 입가를 맴돌았는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는지 여러분들께서 미루어 짐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짓밟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겁게 가슴을 내어준 사람이 있다면, 한 번이라도 약자들 편에서 싸워본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함부로 차지 않을 겁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름 함부로 모욕하지 말 일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어디까지 헤아릴 수 있을지 난감합니다마는 적어도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궤적들을 깡그리 무시해서는 곤란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말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찬 경험 있죠? 저는 있습니다. 연탄재 차기 전에 아차, 나는 언제 한번 뜨겁게 남의 방, 가난한 사람의 방을 덮여준 적이 있었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어떤 맥락에서 시를 읽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죠. 이 여백이 아득해 보이는 것도 우리가 채울 언어가 많아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할 말이 많죠. 여러분들이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집에는 연탄에 관한 시가 몇 편 있습니다. 한 편 더 보겠습니다. 연탄 한 장이라는 시입니다. 좋은 시예요. 좋은 시예요.
어떤 사람들은 앞에 너에게 묻는다와 이 연탄 한 장을 하나로 묶어서 한 편이라고 그러는데 큰일 날 소리입니다. 다 다른 시편입니다. 연탄 한 장 읽어보죠.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방구들 선득선득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 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 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채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시인은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연탄재는 다 타고 나서도 오르막길 미끄러지지 않게 눈 내리는 날이면 연탄재로 뿌려지기도 하죠.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이라고 시인 안도현은 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뜨거운 연탄 한 장 돼본 적이 있으신지요? 아마 많은 분들은 그러셨을 겁니다. 그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된다는 것. 이 발상. 연탄 한 장이 돼본 기억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연탄으로 살았던 삶, 어찌 완벽할 수 있을까마는 인간 이상 많은 허물도 있고 흠결도 있겠죠. 그런데 약자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연탄으로 살아왔던 어떤 삶을 우리가 함부로 발로 찰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당당할까요? 이런 질문의 능력이 뒷받침돼야 비판도 비판다울 수 있을 텐데 참 여러 가지로 험악한 언어들을 보면서 고개를 들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비정하고 야멸찰 수가 있는지, 인간의 언어가 어떻게 저렇게 폭력적일 수 있는지 저는 아픕니다. 네, 다음 시 보겠습니다. 나에게 보내는 노래입니다. 시집을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은 이런저런 시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특히 이 시집에서는 그 정교조 해직교사로서 살아야 했던 시인의 스산한 일상의 풍경들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시들은 그런 성격의 작품들은 뺐습니다만은 오래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서요. 그런 시들을 봐도 좋고요. 또 연탄과 관련된 시를 봐도 좋고 또 이런 시도 좋습니다. 여기도 연탄, 갈탄 난로가 등장합니다. 보실까요? 나에게 보내는 노래입니다. 너를 위해 내가 불러줄 노래가 있으니 아직은 집으로 돌아갈 때가 아니다. 가야 할 길이 많아서 철길은 꿈쩍도 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철도 노동자는 푸른 제복을 벗지 않고 있다. 기다리는 기차는 오지 않았지만 대합실을 이대로 비워둘 수는 없다. 죽어도 누울 곳이 없는 껌파리 소년과 귀싸대기 빨간 능금들을 좌판대 위에 두고 아직은 집으로 돌아갈 때가 아니다. 집이란 돌아가 편히 쉬는 곳이 아니라 국물을 끓여 먹고 등짝을 데우는 곳이 아니라 단지 떠나야 할 때 구둣꾼을 조여매는 곳. 떠나지 않고는
돌아올 수 없으니 정작 돌아오려거든 늘 떠나야 한다. 나 아닌 것들을 위해, 아니 나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는 한 번도 목숨 걸고 살아본 적이 없었다. 다가오는 겨울의 발자국 소리만큼 덜컹대는 유리창 앞에서, 흔들리는 마음 앞에서 갈탄난로를 피우지 않았다고 투덜대는 것보다는 세상은 내 한 몸이라도 들이밀어 바람 구멍을 막아야 하는 곳, 너를 위해 버려도 좋은 내 몸뚱아리 식지 않았으니 아직은 집으로 돌아갈 때가 아니다. 내가 불러야 할 노래는 끝나지 않았으니 아직은 집으로 돌아갈 때가 아니다. 이 참교육을 위해서 싸워왔던 그 시인의 다짐이 어린 노래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좋은 세상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 참 많죠. 나에게 보내는 다짐의 언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집이란 돌아가 편히 쉬는 곳이 아니라 국물을 끓여 먹고 등짝을 데우는 곳이 아니라 단지 떠나야 할 때 구둣꾼을 조여매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떠나지 않고는 돌아올 수 없으니 정작 돌아오려거든 늘 떠나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 세상은 내 한 몸이라도 들이밀어 바람 구멍을 막아야 하는 곳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무너질 기미가 보이면은 내 한 몸이라도 들이밀어 그 구멍을 막아야 하는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너에게 보내는 노래 함께 했습니다. 나무라는 시도 보시죠. 예. 조금 긴데요. 좋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시사철 나무가 버티는 것은 귓뺨을 폭풍 한테 얻어맞으면서 이리저리 머리채를 잡힌 채 전전긍긍하면서도 기어이 버티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버티는 것을 이제 막 꼼지락꼼지락 잎을 내밀기 시작하는 어린 나무들에게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훗날 이 세상을 나무의 퍼덕거림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최대한 버티는 게 나무의 교육관이다. 낮은 곳을 내려다 볼 줄 아는 것, 가는 데까지 가보는 삶이 아름답다는 것을 온몸으로 가르쳐주며 나무는 버틴다. 나무라고 왜 가지가지 신경통을 모르겠으며 잎사귀마다 서러움으로 울컥일 때가 왜 없었겠는가. 죽어버릴 테야. 하루에도 몇 번씩 고개 휘저어 보던 날도 있었을 것이다. 트럭을 탄 벌목꾼들이 당도하기 전에 그냥 푹 고꾸라져도 좋을 것을, 죽은 듯이 쓰러져 이미 몸 한쪽이 썩어가고 있다는 듯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라는 듯이 코를 쳐박고 엎드려 있어도 될 것을 나무는 한사코 서서 나무는 버틴다. 체제에 맞서 제일 잘 버티는 놈이 제일 먼저 눈밖에 나는 것. 그리하여 나무는 결국은 전 생애를 톱날의 아구 같은 이빨에 맡기고 마는데, 여기서 나무의 생은 끝장났다네. 저도 별 수 없지 하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 끌려가면서도 나무는 버틴다. 버텼기 때문에 나무는 저를 싣고 가는 트럭보다 길다. 제재소에서 토막토막으로 잘리면서 나무는 댕구르르 나뒹굴며 이제 신의주까지 기차를 나르는 버팀목이 될 거야 한다. 나무는 버틴다. 그래서 버팀목인가요? 역시 정교조 투쟁의 사연들이 시로 형상화된 것처럼 보이죠. 아이들에게 이 버티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훗날 이 세상을 나무의 퍼덕거림으로 가득 채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왜 나무라고 울컥 죽어버릴 테야 하고 울부짖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버텨야 한답니다. 체제에 맞서 제일 잘 버티는 놈이 눈밖에 나기도 하겠죠. 그리고 톱날의 아구 같은
이 톱날의 아구 같은 이빨에 잘리기도 하겠죠. 그렇게 토막토막 잘리더라도 나무는 버텨야 한답니다. 그리고 끝내 신의주까지 가는 그 철도의 버팀목이 되더라도. 네, 이 나무 같은 삶들 쉽지 않겠죠. 그 뒤에 자작나무를 찾아서도 좋은 작품입니다. 네, 오늘 안도현 시인의 작품 몇 편 봤습니다. 우물이라는 시도 참 좋고요. 옛날의 풍경화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오늘은 바로 너에게 묻는다를 여러분과 꼭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좋습니다. 보시죠. 고요있는 동안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깊은지 모르지만 하늘에서 가끔씩 두레박이 내려온다고 해서 다투어 계층 상승을 꿈꾸는 졸부들은 절대 아니다. 잘 산다는 것은 세상 안에서 더불어 출렁거리는 일, 누군가 목이 말라서 빈 두레박이 천천히 내려올 때 서로 살을 뚝뚝 떼어 거기에 넘치도록 담아주면 된다. 철철 피 흘려주는 헌신이 아프지 않고 슬프지 않은 것은 고여 있어도 어느 틈엔가 새 살이 생겨나 그윽해지는 그 깊이를 우리 스스로가 잴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스스로 잴 수 없기 때문이다. 한 구절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산다는 것은 세상 안에서 더불어 출렁거리는 일. 그리고 철철 피 흘려주는 헌신이 아프지 않고 슬프지 않은 것은 고여 있어도 어느 틈엔가 새 살이 생겨나 그윽해지는 그 깊이를 우리 스스로 잴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물이죠. 고여 있는 동안에는 모르죠. 얼마나 깊은지. 모르죠. 늘 사라지고 나서야 그 소중한 줄을 아는 모양입니다. 어쩌겠습니까? 인간이 그렇다는데. 네, 너에게 묻는다와 함께 꼭 봐야 할 시가 또 한 편 있습니다. 반쯤 깨진 연탄. 연탄 연작의 마지막입니다. 물론 이 시집에서는 세 번째로 실려 있습니다. 너에게 묻는다와 함께, 그리고 연탄 한 장, 그리고 반쯤 깨진 연탄. 저는 이걸 연탄 시리즈라고 부릅니다. 연탄 시리즈 마지막 작품 읽고 마무리하지요. 언젠가는 나도 활활 타오르고 싶은 것이다. 나를 끝 닿는 데까지 한번 밀어쳐보고 싶은 것이다. 타고 왔던 트럭에 실려 다시 돌아가면 연탄, 처음으로 붙여진 나의 이름도 으깨어져 나의 존재도 까마득히 뭉개질 터이니 죽어도 여기서 찬란한 끝장을 한번 보고 싶은 것이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뜨거운 밑불 위에 지금은 인정머리 없이 차가운 갈라진 내 몸을 얹고 아래쪽부터 불이 건너와 옮겨 붙기를, 시간의 바통을 내가 넘겨받는 순간이 오기를, 그리하여 서서히 온몸이 벌겋게 달아오르기를 나도 느껴보고 싶은 것이다. 나도 보고 싶은 것이다. 모두들 잠든 깊은 밤에 눈에 빨갛게 불을 켜고 구들장 속이 얼마나 침침한지 손을 뻗어 보고 싶은 것이다. 나로 하여금 푸근한 잠자는 처녀의 등허리를 밤새도록 슬금슬금 만져도 보고 싶은 것이다. 이 연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연탄이 가난한 이 처녀의 등허리를 따뜻하게 데펴주고 싶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활활 타오르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함부로 발로 차지 못할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죠. 어떻습니까? 요즘 같은 상황에서 안도현의 첫 시집은 아니죠. 안도현의 오래된 시집, 외롭고 높고 쓸쓸한, 읽으니까 의미가 각별하게 다르죠. 언제 읽느냐에 따라서 그 시의 맛이랄까요? 의미는 전혀 달라질 겁니다.
연탄 한 장 마지막 그림으로 덧붙였습니다. 지금은 기억에도 아련하죠. 저는 기억이 납니다. 약 40년 전 누이네 집에서 냄비에 된장찌개 끓여 먹던 때가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오징어를 구워 먹기도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연탄 가스 때문에 고생하기도 했었죠. 네, 오늘은 안도연의 1994년 시집 외롭고 높고 쓸쓸한에서 몇 편 함께 했습니다. 너에게 묻는다. 다시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시가 있는 금요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